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원석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 145동 출신 강철원 의원입니다. 우선 지난 6일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제9대 도봉구의회 첫 번째 정례회에서 구정 질문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도봉구 의원으로 구민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주민분들의 기대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처음 가졌던 마음 그대로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부실 시공으로 발생하는 주민피해 대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도봉구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많은 공공시설물이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주민자치 활동의 구심점이 되는 동주민센터와 지역에서 주민들의 공간과 협동을 위한 공간이면서 평생학습 공간 등으로 이용되는 커뮤니티 시설, 지역 주민들의 지적 욕구를 채워주고 다양한 배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등 지역 곳곳에는 많은 공공시설물이 설치되어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고 활동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시설물이 신축 또는 리모델링한 지 길게는 3-4년, 짧게는 3-4개월밖에 되지 않은 건축물이 다양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어 주민들이 이용하고 관계부서에서 관리하는데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몇십 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와 강력한 위력을 보였던 태풍이 한반도를 휩쓸고 지난 8월 다행히도 우리 도봉구는 주민들이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가장 가슴을 졸이며 걱정하고 피해를 대비해야 했던 곳이 다름 아닌 우리 도봉구의 공공시설물이었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특히 개창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창 1동 주민센터는 벽면과 창틀 등을 통해 6층에서부터 지하까지 어느 한 곳도 새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양동이를 받치고 근무를 해야 하는 직원의 상황이 안타깝고 전등과 소켓에서 새는 빗물로 누전과 감전의 위험으로 불안해해야 했습니다. 이런 사태는 비단 창 1동 주민센터만이 아니라 공공시설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동료 의원도 지적했듯이 준공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창 2동 주민 커뮤니티 공간인 창동 모퉁이 63도 곳곳에서 비가 새는 피해를 보았고 도봉동의 김근태 기념도서관의 상황은 더 심각해서 천정에 석고 판넬이 비로 젖어 주저앉을 정도이며 전구에서는 비가 떨어지고 바닥 전구 소켓에 물이 차올라 일부 구간의 전원을 끊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으며 비치된 도서와 도서를 비치하고 있는 책장 시설물에까지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선을 요구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창 4동 주민센터는 비만 오면 반복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또 설계 시 예상하지 못했던 근원적인 문제들도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방학동 주민 커뮤니티 공간인 숲속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과 토사가 배출될 곳을 찾지 못해 집중 폭우 시 시설 안으로 들어오는 문제가 발생하며 창 5동 주민센터의 배수 기능이 집중 호우에 감당하지 못해 환풍기 등을 통해 지하로 유입되며 김근태 기념도서관도 출입문 주변에 배수 기능이 없거나 부족해서 그렇게 설계되어 실내로 유입되는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곳곳들의 사례 외에도 공공시설물의 누수 등 하자 문제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공공시설물을 건축할 때 시설 건축대와 사설 건축물과 다르게 철저한 관리 감독이 되어 있지 않으며 공공의 공간이 주인이 따로 없다고 생각하는 안일한 태도에서 부실 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공시설물의 부실 시공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모든 공공시설물은 건축 후 1년간의 하자 보수 기간을 보증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업체는 1년여의 하자 보수 기간을 때우는 식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드러난 부분을 눈 가리기 식으로 1년을 빨리 보내고 그리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실 대응하는 하자 보수에 대한 대책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업체에 대한 제재와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 눈가리식 땜질 보수가 아닌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히 조치하는 하자 보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시설물이 위치한 곳의 특성에 따라 설계 시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방학동 숲속에 같은 경우나 김금태 기념도서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지대가 높은 주변에서 시설물 안쪽으로 빗물과 토사가 유입되는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난 창사동 주민센터와 리모델링 이후 발생된 여성센터 등과 같은 경우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관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적은 양의 비가 왔을 때는 몰랐다가 이번 여름과 같이 기록적인 폭우나 태풍 등의 영향 상황에서 시설물의 문제가 드러난 내용을 파악하고 부분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부분 보수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구분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추가 예산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7월 1일 제9대 도봉구 의회와 함께 민선 8기 도봉구가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민선 8기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도봉구는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고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 개편 과정을 점검하며 우려되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고자 질문합니다. 현재 도봉구청은 6국 1소 1사무국 1담당관 35과 1지소 3전문위원 14동 200팀 3TF로 조직이 구성되어 구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을 내년 1월 1일부로 6국 1소 1사무국 2담당관 34과 1지소 3전문위원 14동 203팀 2TF로 개편하고자 조직 개편 TF를 구성하고 조직 개편안을 외부 영역을 통해 마련하고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구정 운영을 하고자 하는 구청장님의 조직 개편에 대한 본의원도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개편안 중 몇 가지 우려되는 상황이 있어 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의회 사무국과 전문위원실, 14개 동,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일부 조직은 특별한 변화가 요구되지 않고 임의대로 개편할 사유도 없기에 일정 부분 현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에서 특별히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은 기획재정국 내 부서로 있던 홍보전산과를 구청장 직속 홍보 담당관으로 개편하며 홍보와 미디어에 대해 강화하시겠다는 부분으로 생각되어지며 일자리 관련 업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지역경제과를 확대 개편하는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지역 내 재건축, 재개발의 욕구를 적극 수용하고자 재건축, 재개발과를 신설하는 내용도 청장님의 의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새롭게 계획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청장님의 의지를 충분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개편안에 대해 의회 보고 후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한 과도한 업무의 부서 편중 문제 등에 대해 TF팀에서 의회 의견을 존중해 다양한 상황을 관련 부서들과 협의하여 일부 조정하고 보완해 준 부분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 미래과와 아동 청소년과에 대한 우려가 가시질 않습니다. 현 시대가 청년들에게 가혹한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임은 분명하고 이에 대한 기성세대의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청년 문제는 기초단위의 자치구가 감당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적 지원의 한계가 매우 협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서울과 같이 기초단위 자치구가 밀집되어 있고 자치구 간 경계가 무의미한 대도시에서는 광역단위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강하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기초단위 지방정부는 물리적 경계에 의미를 두지 않고 자유롭게 넘나드는 청년들의 활동에 주체적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매우 한계에 부딪힌다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도봉구에 청년들이 머물고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는 매우 열악합니다. 청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은 그들이 필요한 인프라가 도봉구에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대도시의 장점을 잘 활용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대학가, 종로, 명동, 노량진 등을 쉽게 넘나들며 자신들에게 필요한 활동을 합니다. 또 청년 세대도 나이별로 그 욕구의 갭이 매우 큽니다. 20대 초반과 20대 후반의 청년의 욕구가 다르고 20대와 30대 초반의 욕구가 다르고 30대 초반과 30대 후반의 욕구가 또 다릅니다. 이런 다양한 욕구를 하나로 묶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작더라도 다양한 정책과 지원들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또 본 의원이 몇 년간 청년위원회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으로 청년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직접 얘기하고 참여하고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나 또래 집단의 활동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동안도 기초단위의 지방정부에서는 광역단위 지방정부와 연계한 사업과 청년 당사자의 네트워크 조성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렇게 서울시와 유기적 관계를 넓히고 청년 정책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청년만을 대상으로 자치구 차원에서 4개 팀, 1개 과를 신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조직 개편이라고 감히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2022년도 청년 관련 예산이 채 3억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명 정도 인력이 투입되는 한 과를 신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한 개 팀이 부족하다면 좀 더 전략적 활동을 할 수 있는 한 개 팀, 두 개 팀을 더 신설하는 방안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 개 과를 신설하겠다면, 굳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청년과 연결점이 좀 더 가까운 청소년 관련 업무를 포함해서 신설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청년 미래과에 대한 의견과 대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과 신설에 대해서도 연계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의 교육지원, 방과후 돌봄,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업무 등과 드림스타트 업무도 대상자가 중복되기도 하고 매우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청소년 업무를 청년 업무와 병행하여 이관하면 아동보호와 드림스타트 팀 업무만 남게 되며, 교육지원과의 업무와 통합하는 게 효과적인 드림스타트 업무를 이관하면 결국 아동청소년과는 아동보호 업무만 남게 되며, 이는 기존 가족정책부서에서 해왔던 것처럼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앞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청년 미래과에 대한 의견과 함께 아동청소년과의 의견과 대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의견을 내보자면 가족정책과 1인 가구 지원팀도 복지정책과의 고독사 예방사업, 돌봄 지원사업 등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또 지금 도봉구에서 중요하게 진행되고 있는 창동 3개 신경제 중심 사업의 원활한 사업 진행과 도봉구의 욕구와 의견이 서울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전담부서의 역할이 이번 조직 개편에서 사라져버린 부분이 무척 아쉽게 생각됩니다. 창동 신경제 중심 사업은 서울시가 주도권을 갖고 진행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도봉구에서 많은 부분을 제한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인근 4개구와 협력하여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신경제 중심 사업의 붐업을 위해 플랫폼 60일을 설치하고 이목을 끌었으며 서울 동북부 지역의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함께 이끌어내고자 도봉, 노원, 강북, 성북 4개구가 협력하여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를 마련하여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을 해왔고, 심지어 도봉구청에서 관련 업무를 보던 팀장급을 서울시 동북권 사업부서에 파견하여 서울시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 개편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던 부서가 사라지고 업무가 축소 이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 오은 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도 창동 신경제 중심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와 유기적 관계가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하게 언급할 정도로 도봉구 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연계할 부서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창동 신경제 중심 사업을 서울시와 연계할 부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관련 부서를 유지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서울시와 인근구 주민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부서의 필요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중앙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노인 일자리 예산의 축소와 전국적으로 6만여 노인 공공 일자리가 줄어들 걸로 예상되고, 경로당 냉난방비, 양국비도 5%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청년 예산도 50% 이상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도 높고 노인 빈곤율도 높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 청년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차질이 생길 거라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우리 구의 현실에 매우 큰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공공연 노인 일자리 예산이 약 10% 정도 삭감되어 6만여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300에서 400여 노인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평균 노령 인구 비율보다도 높은 노인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공공연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분들은 다른 수입이 거의 없어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상황으로 노인 일자리 소득을 생계 유지의 한 부분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역 내 노인분들에게 당장의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이라 예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이용이 중단되었던 경로당이 올 하반기부터 겨우 다시 문을 열고 어르신들의 쉼터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원한 냉난방비와 양국비를 약 5% 정도 줄이겠다고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곧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난방이 시작될 텐데, 추운 겨울 경로당 어르신들의 난방비 걱정과 지금도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로당들의 일주일에 한두 끼 해드시는 양국비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에서 질문한 것처럼 조직 개편안에서 4개 팀으로 구성된 청년 미래과를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중앙정부는 청년 예산을 50%나 삭감하고 대상 인원도 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왔던 각종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조직은 확대하고 사업은 줄어드는 상황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의 축소와 경로당 냉난방비, 양국비 축소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조직은 확대되고 중앙정부 예산은 줄어든 청년 관련 문제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관에서 계획한 각종 행사에 장애인 참여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장애인의 행사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평화문화공원에서 진행된 2022년 도봉산 페스티벌은 즐거운 공연과 함께 가을밤의 정취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축제였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참여자가 많아 그동안 코로나19로 답답하게 갇혀있던 환경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주말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좋은 축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축제도 누구에게는 그림의 떡으로밖에 볼 수 없는 현실의 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가족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의 잔디밭은 휠체어가 들어오기엔 매우 험난한 장소였고, 아이들이 함께 떼창을 부르며 신나했던 즐거운 공연은 청각 장애인들에게는 아무 내용도 알 수 없는 그림에 불과했습니다. 단적인 사례로 최근에 있던 도봉산 페스티벌을 이야기했지만, 가을에 지역 곳곳에서 진행될 예정인 다양한 주민축제들의 상당수는 장애인의 참여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과 규정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10위권 수준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장애 여부가 축제 참여 가능성으로 결정되어지는 현실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구청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나 축제, 각 지역에서 진행하는 행사나 축제에서도 장애인의 참여가 가능하게끔 하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행사와 축제를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 끝이 보이지 않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이제는 조금씩 일상으로 회복을 희망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렇다고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철저한 개인 위생을 통해 나와 우리의 건강을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노력과 희생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또 이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환절기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